다시 범위 기반 포문을 이용해서 맵을 순차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사실 이게 더 쉽다, 이터레이터보다. 그래서 이 범위 기반 포문이 나오기 전에 사용되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범위 기반 포문 쓰면 되게 편합니다. 보세요. 페어가 들어있죠? M1 맵에는 페어. 타입은 우리가 스트링이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주시고, 원래 이게 제일 앞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꺼내가지고 넣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퍼스트. 자, 이렇게 간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컨드. 퍼스트는 키, 세컨드는 밸류. 그래서 동일하게 키, 밸류 꺼낼 수 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더 편한 게 있어요. 더 편한 게 있는데, 자, 요것도 약간 흑마법 같은 거거든요. C++에서는 여러분 그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해보신 분들은 변수 선언할 때 앞에 이런 인트 같은 거 적은 적이 없으실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바로 저장하거든요.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뭐 변수라는 의미로 이렇게 모든 여기에다가 10이 들어가든 뭐 AA가 들어가든 10.1이 들어가든 심지어 변수가 그러니까 객체가 들어가도 렛이라는 거 하나로 통일을 해버려요. 키워드를, 변수 키워드를. 자, 그러면은 이 A는 타입이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구분을 하냐라고 하면은 알아서 타입을 추론합니다. 컴파일러가 저장되는 이 값의 유형을 보고 알아서 타입을 추론을 해요. 자, 이게 이제 좀 고급 언어들, 좀 더 사람한테 가까운 언어들은 이런 식으로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타입을 안 써요. 그게 C++에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C++ 포인터 이런 거 다룰 때 타입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숫자 저장할 때 인트를 쓰는데 여기를 이렇게 오토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타입을 따로 정할 필요가 없어요. 막 다 되죠? 자, 그러니까 엄청 편하잖아요. 자, 그래서 얘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오토라고 하시면 돼요. 알아서 여기 있는 타입 맞춰가지고 꺼내줍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뭐 여기 똑같은 걸 또 잔뜩 적어놔서 주석질 하겠습니다. 잘 나오는 거 이제 확인 가능하죠? 자, 이렇게 편하단 말이에요. 오토. 타입 추론입니다. C++도 이 정도 추상화가 가능해요. 하지만 이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흑마법이에요. 우리는 편하지만 당장 요것만 봐도 그죠? 자, 얘는 포인터잖아요. 이 포인터거든요. 근데 한눈에 안 들어오죠. 이 포인터라는 게. D가 포인터라는 게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토에 많이 쓰면은 이 버그의 버그 유발의 어떤 그런 원인이 됩니다. 사람은 무조건 실수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해서 안 쓰면 되게 나중에 버그도 많이 발생하고 그 버그 해결하는데도 찾기가 힘들어요. 문제점을.
그래서 오토를 이런 데선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오토를 쓰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웹에서 자바스크립트라는 아주 강력하고 인기 많은 언어가 있거든요. 얘가 타입이 없어요. 논 타입 언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근데 이게 하도 문제가 타입 없이 사용해서 하도 문제가 발생하니까 타입 스크립트라는 게 새로 나왔습니다. 아, 우리 그냥 타입 쓰자. 이게 에러 많이 나와서 못 써먹겠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되게 좋아 보이지만, 좋은 건 맞아요. 좋은 건 맞는데, 코드를 짜는 데 있어서 그렇게 유익하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논타입 언어를 타입 언어로 만들 정도면 타입이 갖는 장점이 엄청 커요. 그래서 오토를 어떻게 해라? 조심해서 써라. 오토 남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린 또 이 타입을 열심히 다루어야 하는 숙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변화를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맵을 전체 탐색하는 아주 쉬운 방법은 알았어요. 여기서 오토 써도 괜찮아요. 왜냐면 M1 우리가 딱 이 두 개의 타입만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 두 개만 살펴보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맵 연습해보기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맵 연습해보기 뭐 요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복사할게요. 자, 요 위에 있는 것들 때문에 좀 에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쭉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1번 에이지스 맵을 만들어주세요. 한번 해볼게요. 에이지스 맵이니까 맵 타입 적어주시고, 스트링 인트 페어를 저장할 수 있어야 되니까 맵도 스트링 인트 타입이어야겠죠. 됐죠? 자, 그리고 키로 학생의 이름, 밸류로 학생의 나이. 자, 키는 뭐 페어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페어 스트링 인트 P1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뭐 정적 할당으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0희 21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뭐 이렇게 저장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맵에 이제 인서트를 이용해서 저장을 할 수 있겠죠. 한 번에 표현하겠습니다. 그냥 ages insert 페어 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자, 저장을 다 했으면은 3번 출력을 해봐라. 자, 요거 우리 방금 썼던 가장 쉬운 방법.
이렇게 꺼내주시면 되고, 이름이 키죠? 그러면 P의 퍼스트, 나이는 세컨드. 이렇게 출력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게 요런 거 보시나요? 영희, 철수, 민서, 광수 이렇게 저장했는데 광수, 민서, 영희, 철수 이렇게 나오죠? 이게 사실 순서가 없습니다. 맵은. 자, 그리고 영희 데이터를 지워달래요. 지우는 거 이레이지죠, 이레이지. 에이지스 점 이레이지 더 영희 키를 넣으면 바로 저장, 그러니까 삭제가 되는 거 확인을 했었죠. 자, 그리고 다시 출력을 해봐야 되니까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자, 영희가 삭제가 됐죠. 여기까지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에브리원 맵을 만들고 사람과 원숭이를 저장해주세요. 키가 이제 객체 이름이고 밸류가 실제 객체입니다. 자, 요거 저장을 제가 new 사람, new 원숭이로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에브리원이라는 맵을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맵이고요. 일단 이름이니까 여기는 스트링으로 할 겁니다. 여기는요, 사람, 에브리원. 뭐 사람이랑 원숭이 없으니까 만들어줄게요. 자, 사람은 뭐 그냥 영어로 할까요? 그냥 영어로 하는 게 낫겠다. 퍼슨 자기소개 한번 해주도록 하고, 원숭이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몽키. 자, 피트. 두 피트.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묘기를 부린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이제 객체를 만든 거죠, 그냥. 이런 각자의 기능을 하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람을 저장하려면 여기 person이라고 해야겠죠. 타입을.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저장하라고 했는데, 자, 그럼 페어를 하나 만들고, 사람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사람 하나 저장하는 거죠. 자, 근데 원숭이는 여기서 저장이 되겠냐 이거죠.
이게 저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당연한 얘기죠. 몽키인데 여기 퍼센이잖아요. 서로 다른 타입이니까 밸류는 퍼센이 들어오게 해놨는데 이제 몽키가 들어온다 하면 안 되고, 몽키 이렇게 했으면 저장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에브리원에다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페어들을. 잠시만요. P1이 있나? 아, P1이 있구나. 자, 이것도 변수명이 겹쳐가지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요거는 되는데 이제 요거 P6,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걸 보려고 한 거였고요. 당연히 안 되죠. 에브리원은 스트링 퍼슨 타입의 페어만 저장할 수 있는 맵이니까 이게 달라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를 몽키로 바꾸자니 이제 얘가 안 될 거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자, 우리가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리원에다가 퍼슨도 저장하고 몽키도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건 바로 다양성을 이용하는 거죠. 자, 됐죠? 그래서 얘네들을 애니멀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애니멀이라고 하면은 여기를 애니멀로 하면은 다 저장이 가능한 거죠. 이게 이제 다양성의 어떤 또 하나의 장점인 거죠. 유용성.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저장을 했으니까 이제 꺼내서 쓰면 되겠죠. 에브리원 사람. P7로 할까요, 이번에? 몽키. 자, 요거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나오냐면 애니멀에서 퍼슨으로의 사용자 정의 변환이 적절하지 않다.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양성을 적용해서 퍼슨을, 몽키를 애니멀처럼 할 수는 있었는데 다시 꺼내려고 하니까 안 되죠. 뭐라고 하죠. 자,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당연한 이유거든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애니멀은 동물이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이 동물로 모습을 바꾸는 건 괜찮다 그랬어요. 그죠? 왜? 사람은 동물이니까. 이게 말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사람은 동물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변환이 돼요. 원숭이는 동물이다.
맞는 말이죠? 변환이 돼요. 그렇죠? 자, 근데 반대로 동물은 사람이다 하면 이거 틀린 말이잖아요. 그렇죠? 동물은 사람일 수도 있고 원숭이일 수도 있고 고양이일 수도 있고 강아지일 수도 있고 그렇죠? 동물이 구체적인 어떤 하나의 동물로 얘기될 수 있는 가지수는 되게 많습니다. 근데 딱 보시면 퍼슨이랑 몽키랑 둘 다 동물이긴 하지만 서로 기능도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똑같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퍼슨을 동물이라고 하고 사용을 하면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형변환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네가 이거 사람이라고 꺼낼 때 이 에브리원에는 동물이 들어있는데 이 동물은 원숭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다. 어떻게 확신하고 사람으로 꺼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형변을 해주지 않습니다.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이 순서대로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퍼슨 넣어놓고 두 번째 몽키 넣어놨기 때문에 확실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강제로 형변을 해버리는 거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이게 제가 이제 정적 할당 있잖아요. 정적 할당에 한해서는 이거를 강제로 형변환해도 형변환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메모리가 할당된 상태에서 해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무조건 다른 타입으로 보고 절대로 해주질 않네요. 자, 뭐 일단 그런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저장은 되는데 꺼내서 쓸 때 형변환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형변이 안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니멀에는 여러 개의 동물이 있을 수 있고 그 여러 개의 동물 중 퍼슨이라고 확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해결을 하려면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장을 할 때 실체는 저기 힙에다 두고 우리는 주소로만 저장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찾아갔을 때 실제로 먼저 찾아갔을 때 그 객체 실제 나오는 객체를 가지고 우리가 핸들링을 하겠다. 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저장하지 않고 이렇게 저장하시는 거예요. new. 자, 그럼 주소형이니까 여기에 포인트 붙어야겠죠? 자, 그럼 얘도 포인트형 붙어야 될 거고요.
여기도 포인트형 붙어야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형변환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쨌든 값은 다 주소 값이잖아요. 아까 포인터형이 아니라 정적 할당을 했을 때는 그 자체로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객체인데, 서로 다른 객체는 그 데이터 구조가 다르니까 아예 형을 다른 형으로 인식해버려서 안 해줬는데, 주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소 값은 다 동일한 8바이트 주소 값이잖아요. 그걸 실제로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문제니까. 이거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림판으로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애니멀과 퍼슨. 자, 얘는 구조가 충분히 다르게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하면 애니멀을 퍼슨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완전히 구조가 다르니까. 얘는 2개고 얘는 4개잖아요. 객체를 놓고 봤을 땐 그래요. 얘가 될 수는 없어요. 정적 할당으로 할 때는 안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고요. 자, 그럼 동적 할당은 뭐냐면 이거잖아요. 실제로 애니멀과 A라고 할게요. 퍼슨이 있을 때 구조는 달라요. 하지만 얘를 각각 0x 뭐 10, 0x 20이라고 가정하면 둘 다 주소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애니멀로 해석하냐 퍼슨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애니멀로 해석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2개 읽어올 거고, 퍼슨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4개 읽어 올려다가 이 상황까지 읽어 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소만 바라봤을 때는 이 2개의 값의 타입이 완전 동일하기 때문에 형변환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부연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정적 할당 말고 동적 할당일 때는 형변환이 가능해진다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말을 합니다. 뭐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렇게 만들었었죠. P7에 인트로듀스 하시면 되고, P8에 리피트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잘 나오죠. 안녕하세요, 묘일부입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뭐다? 맵을 가지고 다양한 유형을 이렇게 저장을 하고 싶으면 일단 정적 할당은 안 된다. 그렇죠? 동적 할당을 해야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 그리고 동적 할당 하고 나서도 이렇게 형변환을 한번 해줘야 된다. 애니멀이 이제 퍼슨처럼 사용돼야 되잖아요. 실제로 애니멀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게 요거 퍼슨이면은, 우리가 퍼슨을 애니멀로 해석하라고 하면 딱 이렇게 2개, 퍼슨에 2개만 사용을 할 거고, 퍼슨을 퍼슨으로 해석하라고 하면은 전체 올바른 형태로 다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타입을 한번 바꿔준 거예요. 이 가리키고 있는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부분은 어쨌든 사람이에요. 사람 객체예요. 사람 객체인데, 그 사람 객체를 애니멀로 해석하냐 퍼슨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제 기능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퍼슨으로 해석하면 원래 사람 객체였으니까 원래대로 작동할 것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를 저장을 하고 싶으시면은 내가 저장하려는 것보다 더 상위 개념으로 받아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자, 요건 번외.
번외. 숫자도 저장하고 싶다. 자, 지금 우리가 여기 맵에다가, 에브리온 맵에다가 모든 것이잖아요, 에브리온이. 숫자도 저장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페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거 가능하죠, 충분히. num이라는 이름으로 10을 저장한 거죠. 페어로. 이거 저장하고 싶다 이거예요. 어디에? 에브리온에. 되냐 이거예요. 안 되죠. 피구는 스트링 인트인데 에브리온은 스트링 애니멀이잖아요. 이거 붙이면 되는 거 아닌가? 안 되죠. 왜냐면 이 인트형 포인터랑 애니멀 포인터는 어떤 상속 관계도 없기 때문에 자바란다. C++이 형변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인트라는 거는 그냥 기본 타입인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갖고 상속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 그래서 여기서 숫자까지 저장하고 싶으면은 더 상위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애니멀보다 더 상위 개념. 애니멀도 포함하고 인트도 포함하고 모든 것을 포함하는 주소형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주소형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보이드형 포인터로 모든 포인터형을 아우를 수 있습니다. 보이드형 포인터라는 게 있어요. 타입이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주소는 주소인데 이 주소를, 원래 주소라는 게 무조건 타입이 있어야 그 주소를 찾아가서 그 타입 정보 이거 해가지고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보이드형 포인터는 그냥 주소만 딱 나타내고 싶을 때 보이드형 포인터라고 지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맵을 만드실 때 여기다 void 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사람 주소도 저장 가능하고 원숭이 주소도 저장 가능하고요, 인트형 주소도 저장 가능하고요. 자, 인트형 주소니까 이렇게 저장하면 안 되죠. 이렇게 저장해야죠. 동적 할당으로 주소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뭐 기본 타입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꺼내서 사용할 때도 인트형 포인터를 먼저 꺼내야겠죠. 자, 요거는 num이라고 할게요. 그냥 하고 everyone에서 num1 이렇게 꺼내 오시는데 무조건 형변을 해줘야 된다. 왜? 이제 everyone에서 꺼내는 건 다 뭘로 보기 때문에? 보이드형 포인터로 보기 때문에, 이 보이드형 포인터는 주소를 저장할 수는 있지만 뭔가를 찾아가서 꺼낼 수는 없죠. 거기에 대한 힌트가 없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보이드형 포인터는 반드시 형변안에서 써야 된다. 요게 혹시 시언어 시간에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시언어 시간에 보통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저한테 배우신 게 아니니까 시언어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요. 보이드형 포인터라는 게 있는데 주소를 저장할 수는 있지만 그 주소를 찾아가서 뭔가를 읽어올 수는 없다. 거기에 대한 힌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보이드형 포인터는 특정 타입으로 형변화해서 써야 된다. 플롯 꺼내올 때도 이렇게 꺼내야 돼요. 형변화 잘못하시면은 올바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출력까지 한번 해볼게요. 10.5 원숭이도 꺼내서 사람도 꺼내서 잘 사용했고 숫자도 저장했고 실수도 저장했고 잘 꺼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맵을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자료형을 저장할 수 있게 됐어요.